안녕하십니까. 단위 조작을 강의하게 된 정나나입니다. 단위 조작은 화학공업에서 가장 간단한 물리적인 조작, 기계적인 조작을 공부하는 단원인데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질 수지, 에너지 수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물질의 이동, 에너지의 이동에 관해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배워야 할 것은 단위와 차원인데요. 이거는 화공양론에서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여기서는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화공양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위 조작. 자, 첫 번째 단위와 차원. 자, 단위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고요. 화공양론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자, 단위가 뭔지는 다들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위 중에서 우리가 기본 단위라는 게 있고요. 유도 단위라는 게 있죠. 기본 단위는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질량의 단위,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 온도의 단위, 시간의 단위 등등 이런 애들이 있고요. 이런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힘의 단위라든가 밀도의 단위라든가 일의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네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만들어낸 이러한 단위들을 우리는 유도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길이가 나왔으니까 길이의 단위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미터죠. 그 다음에 센티미터도 많이 써요. 피트도 쓰고 인치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의 상관관계를 알고 있죠. 자, 1m가 100cm고요. 1m가 0.3048, 1피트가 0.3048m고요. 그 다음에 1인치가 2.54cm고 이런 거는 앞에서도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길이의 단위들은 단위의 종류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내포하고 있는 건 전부 다 길이라는 뜻이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차원이다. 단위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을 우리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질량의 단위들 보면 킬로그램도 있고요. 그램도 있고요. 파운드도 있어요. 그죠? 자, 1kg이 0.4536? 아니, 1파운드가 0.4536kg. 그죠? 1파운드가 453.6g. 이런 질량의 단위들은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게 뭐다? 질량의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질량의 차원이다. 그죠? 질량의 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밀도나 힘이나 전부 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기본 단위가 있죠. 질량, 길이, 온도, 시간, 몰, 그죠? 그 다음에 칸델라 이런 거는 우리가 쓰는 건 아니니까 이런 애들을 조합한, 예를 들면 밀도라는 건 어떻게 돼요? 밀도라는 애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다? 얘는 킬로그램이구나. 얘는 미터의 세제곱이구나. 자, 얘를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질량 퍼 길이의 3승이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됐고요. 자, 그럼 기본적인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하면, 일단 질량과 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시잖아요. 질량이라는 것은 어디다 갖다 놔도 변함이 없어요. 그죠? 킬로그램. 근데 무게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중력의 힘이 작용하는 거를 우리는 무게라고 한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60kg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는 어디 가나 60kg이라고 했지만 60kg이라는 우리는 몸무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질량이죠. 우리의 몸무게는 뭐라고 해야 돼요? 60kg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중력이 바뀌는 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인 이런 곳에서 살고 있지만 중력이 작은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게가 작게 되겠죠. 중력이 만약에 10이야. 그러면 무게도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질량과 무게의 관계는 질량은 물질 고유한 양인 질량 그 자체고 무게라는 거는 뭐다? 힘의 차원이다.
자, 우리가 보면은 뉴턴의 제2법칙. 뭐가 있죠? F는 ma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력 가속도, 여기 가속도잖아요.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니까 F는 mg라는 요 식을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1kg이 만약에 1kg이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면, 즉 1kg짜리 이 물체를 밀었어. 내가 지금 힘 F라는 힘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이만큼이 생긴다면 그때의 힘의 크기를 우리를 1N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중력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1kg짜리 분필이 있어요. 얘를 떨어뜨리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1kg짜리가 중력 영향을 받으면 9.8 kg/m/s 제곱, 9.8 뉴턴 되더라. 그죠? 9.8 뉴턴이 되더라. 9.8 뉴턴이 1kg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kg이 갖는 무게 9.8 곱하지 말자. 왜? 우리는 지금 다 여기도 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고요. 저쪽도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죠. 어디 가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kg이 갖는 무게를 우리는 힘을 그냥 1kg 폴스라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1kg 폴스가 바로 9.8 뉴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끔씩 보면 중력 환상계수 GC,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F는 mg 이렇게 썼잖아요. 가끔씩 식을 보면 GC로 나눠진 거 아시죠? 이거 왜 나눠요? GC로? 얘는요,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꿔주려고 그래요. 얘가 없으면 F 뭘로 나와요? 뉴턴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로 나누면 킬로그램 폴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GC로 나눠주는 건데, 그럼 GC를 어떻게 구하냐? GC는 F분의 mg가 되겠죠. 자, 그러면 m이 얼마예요? 킬로그램이고, 얘는 미터/세크 제곱이죠. 근데 그냥 미터/세크 제곱이 아니라 우리가 1kg이라고 하고요. 얘를 9.8, 중력 가속도 9.8로 합시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1kg이 갖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1kg 폴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얼마다? 9.8 kg 미터/세크 제곱 kg 폴스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F는 자, 1kg짜리예요. 제가 1kg 곱하기 9.8 미터/세크 제곱, 그 다음에 GC로 나눠줘 볼게요. 9.8 kg 미터/세크 제곱 kg 폴스가 되죠. 그럼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kg 폴스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GC라는 중력 환산계수로 나누어주는 이유는 뭐다? 단위를 중력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냥 만약에 그냥 했으면 어떻게 돼요? F가 GC로 나눠주지 않으면 뭘로 떨어져요? 뉴턴으로 떨어지죠? 근데 중력 단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GC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GC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9.8 kg 미터/세크 제곱 kg 폴스가 되겠고요. 얘는 980g, 자, 그람 폴스가 되겠고요. 32.174 파운드 피트/세크 자승 파운드 폴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GC분의 G는 뭐가 돼요? 그러면 GC분의 G는 얘도 9.8, 얘도 9.8이니까 지워지고, 숫자는 지워지고 단위는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분의 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세요? 얘가 미터/세크 제곱, 그죠?
아니 얘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얘가 요 단위 해서 해주면 요게 나와요. 그래서 킬로그램을 킬로그램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는 자, 그 중력 환산 계수가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힘. 지금까지 얘기했던 애들이 모두 다 힘의 근간이에요. 무게가 힘이라고 그랬었죠. 몇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죠? 자, 힘. 자, 힘이라는 게 뭐예요? 힘. 무게라고도 했고요. 그죠? 중량이라는 말도 하죠. 자, 그래서 얘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쓴다는 거 앞에서 했고요. 킬로그램 폴스라는 단위도 쓰죠. 그러면 뉴턴보다 작은 애가 뭐 있어요? 다인. 뉴턴이라는 단위는 뭐예요? 1뉴턴은 1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다인이라는 단위는 1g 퍼 센티미터 1g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1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 되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온도. 온도는 일단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자, 5분의 9 T, 여기는 섭씨 도씨 플러스 32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예요?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온도 구간. 자, 이 얘기 몇 번 우리가 화공양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도시라는 것은 물의 어는 온도 0도씨, 물이 끓는 온도 100도씨, 얘를 100등분한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32도 F, 이게 어는 점이죠. 물의 어는 점, 물의 끓는 점 212도 F, 이거를 180등분한 게 바로 화씨 온도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눈금 간격이 커요. 눈금 간격. 눈금 간격은 어떻게 된다? 도씨가 도 F의 몇 배다? 1.8배다. 얘가 더 크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대온도 아시죠?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워낙에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 273을 더해주면 되고요. 랭킹 온도는 화씨 온도에다가 460을 더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온도도 우리가 봤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밀도, 비중, 비용, 비중량 이런 건데요. 이런 거는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밀도는 다 아시는 거지만 자, 밀도는 뭐 아시죠? 우리가 D로도 쓰고 density 해가지고 D로도 쓰고요. 로우로도 써요.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고 했던 거 아실 거고요.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된다? D라고 쓰셔도 되고 로우라고 쓰셔도 돼요. 얘는 물의 비열은, 물의 밀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얘는 1000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얘는 62.43 파운드 퍼 피트의 3승이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건 물일 때. 그런데 밀도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중을 보시면, 비중은 뭐예요? 이게 첫 번째 밀도, 두 번째 비중. 비중은 기준 물질의 밀도에 대한 어떤 물질의 밀도의 비가 되겠죠. 표준 물질의 밀도에 대한 어떤 물질의 밀도의 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얘가 0.8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비중이 0.8이다 이런 얘기.